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부위별로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서 피하지방 영상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영상 댓글에 부위별로 살 빼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냐,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장지방은 내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내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에너지로 활용하기 좋은 특징이 있어서 에너지 창고의 역할을 하는 지방이에요. 사람 몸에서 내장이 있는 곳은 몸통밖에 없고, 그래서 몸통 안에 들어있는 지방입니다. 에너지 창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단으로 불편한 음식의 섭취를 줄이게 되면 줄일 수 있는 체지방이에요. 흔히 다이어트 정보에서 이야기하는 체지방이 대부분 다 이 내장지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데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지방이에요. 팔뚝살과 허벅지살 같은 팔다리의 지방은 모두 피하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피하지방은 내장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피부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에서 몸을 보호하거나 체온의 손실을 막아주는 옷의 역할을 하는 지방입니다. 에너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서 줄이기는 어렵고요. 운동으로 근육을 발달시키고 활동량을 늘리면 줄어드는 지방이에요. 자, 왜냐하면 근육은 사용했을 때 열이 발생하는 기관인데 사람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체온이 떨어져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져도 안 됩니다. 근육에서 대량의 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몸 밖으로 배출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보온 능력이 있는 피하지방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피하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장지방은 에너지로 사용해서 지방을 태우거나 빼는 개념인데 피하지방은 사용해서 빼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져서 빠지는 거에 가깝죠. 자, 여기까지가 피하지방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종류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 복근 운동 열심히 해서 복근 키우면 뱃살 빠지나요? 부위별 살 빼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부위별 살 빼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체지방을 줄인다는 관점이에요. 자, 식단 조절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대사량을 높여서 소비 칼로리를 늘리게 되면 부족한 칼로리만큼을 체지방이 대신해서 살이 빠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영상 앞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체지방은 내장지방이고 피하지방은 에너지를 쓰이기가 어렵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점에서 원하는 부위의 피하지방을 줄일 수 없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할 때 부위별 운동을 한다고 그 부위에 피하지방 빠지는 거 아니니까 전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피하지방과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복부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복부 피하지방이 빠질 거다라는 오해인데, 복부 근육량이 늘어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복부 근육을 사용해서 열이 생겨야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부 근육량이 많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열이 생기지 않는 거고, 열이 생기지 않으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피하지방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자, 근육이 많은데 사용하지 않아서 피하지방이 빠지지 않는 예가 고도비만인데, 고도비만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몸을 받치는 과정에서 하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도비만은 인바디 측정을 해보면 운동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근육량이 높게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근육량이 많기만 하면 피하지방이 줄어든다. 이게 맞다면 고도비만은 하체의 근육량이 많으니까 하체 피하지방량이 적어야 돼요. 그런데 고도비만은 하체의 근육량이 많으면서 동시에 피하지방 양도 많죠. 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고도비만의 활동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도비만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몸을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고 열이 생기기 때문에 더워지고 땀을 많이 흘려요. 이게 싫으니까 움직일 때는 되도록 천천히 움직이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지만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열이 생기지 않아서 피하지방이 안 빠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근육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할 때 복근 운동만 하는 것과 전신 운동을 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전신 운동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복근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열이 적고 근육이 금방 지쳐서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근 운동만 한다는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전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의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 부하가 몸 전체로 나눠지니까 충분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신 운동으로 몸 전체의 근육을 발달시키게 되면 발달한 전신의 근육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운동을 하기 전에는 계단은 힘드니까 한층 위를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었는데 운동을 해서 몸이 가벼워지고 나니까 한층 정도는 계단으로 가는 것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근육을 사용하고 몸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피하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자, 반면에 복근 운동만 하는 거는 복부의 근육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몸 전체가 가벼워지거나 이런 증상은 없으니까 활동량이 늘어나지가 않게 돼요. 자,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발생하는 열이 적고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에서도 활동량도 안 늘어나니까 복근 운동만 했을 때는 사실상 피하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는 거의 생기지 않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오직 복근 운동만 한다고 했을 때 6주 뒤에 양쪽의 복부 피하 지방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특정 부위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의 지방이 빠지는 거 아니다. 운동을 하려면 전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운동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근에 힘을 준 상태로 하루 종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복근을 사용하게 되면서 복근에서 계속 열이 생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열이 생기기 때문에 복부 피하 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나온 운동이 드로인 운동과 책박지 운동이죠. 자, 드로인 운동은 복근에 힘을 줘서 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생활을 하는 방식의 운동이고 책박지는 앉았을 때 허벅지 사이에 책을 끼워서 허벅지 힘으로 버티는 운동인데 실제로 뱃살이 줄어들고 허벅지가 얇아졌다는 후기가 많아지면서 유명세기를 타기도 하는 운동들입니다. 자, 이런 운동은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운동인데 이런 운동을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 운동, 줄여서 니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서 부위별 운동을 하는 거는 부위별 살 빼기 효과가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계속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니트 운동은 부위별 살 빼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뱃살 빼고 싶으면 따로 시간을 내서 전신 운동을 하거나 크런치는 하지 말고 드로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드로인 운동 같은 니트 운동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하고 멈춰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죠. 자, 그런데 복근에 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장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운동 경험이 없고 처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분도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때는 전신 운동과 크런치로 근육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발달한 근육을 활용해서 드로인 운동 같은 니트 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복근이 발달하게 되면 드로인 운동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게 되거든요. 자,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